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기현의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김용현의 재판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오늘 김용현 공판 준비 기일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김용현이 추가 구속이 될 것인가 아닌가 추가 구속 여부였습니다. 오늘쯤 결과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난주에 김용현을 추가로 구속할 것인지 말지를 두고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쯤에는 선고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 오늘 누가 또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느냐? 윤석열이가 받았어요. 윤석열은 이번에는 이적죄와 관련해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윤석열은 내년 1월 19일이 구속기간 만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용현 같은 경우는요, 25일까지가 구속기간이고요. 26일 아침이 되면 석방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결론이 나야 정상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이 안 났으면 내일, 모레인데, 내일이 결론이 안 나면은 김용현은 사실상 석방되는 겁니다. 저는 괜히 지금 찜찜해요. 조희대가 지기현이 끝끝내 김용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솔직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재판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상민 재판, 김용현 재판, 그리고 윤석열 재판. 이상민 재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고요. 김용현의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고요. 윤석열은 오늘 추가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심사,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지 말지를 두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윤석열은요, 일반 이적죄로 최근에 기소가 된 것, 이것과 관련해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현재 혐의가 크게 세 덩어리예요. 내란 혐의가 한 덩어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요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소가 된 일반 이적죄,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북한에 일부러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도한 행위,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트린 행위, 이 행위가 일반 이적죄라는 이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윤석열이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속이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3월 달에 석방됐잖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나중에 8월 달인가요? 그 무렵에 다시 구속이 됩니다. 두 번째 구속이 되는데, 자, 이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들어가죠. 윤석열이가 이 공수처가 발부한 이 체포영장에 불응하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함부로 사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바로 그 행위에 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내년 1월 19일이 되면 끝나요. 윤석열이 또 풀려난다고. 그래서 세 번째 혐의가 또 기소가 된 겁니다. 그 세 번째 혐의가 뭐다? 일반 이적죄입니다. 이 일반 이적죄로 영장이 다시 발부가 되면은 윤석열은 이 세 번째 구속기간 연장을 맞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1심 재판은 다 끝날 거고요. 자동으로 구속기간이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기간은요,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 이적죄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게 또 6개월까지 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윤석열이 이 영장, 세 번째 영장과 관련된 심사를 받았는데, 윤석열이가 이거 재판 받기 전에 결론이 나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다? 바로 김용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였습니다. 김용현이나 윤석열이나 일반 이적죄로 지금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 이적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합의 36부 이정엽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지금 누구 손에 운명이 달렸느냐? 이정엽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기현과는 또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이정엽 판사 역시 수원 브라더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원 브라더스 주로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가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될 무렵에 수원지방법원에 발령을 받았고,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 3년 근무하다가 올해 초에 대거중앙지법으로 옮겨온 사람들,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 3인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수원지법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수원지법에서 넘어온 판사들이 판결이 대체로 좀 이상했죠. 그래서 수원 브라더스라고 불렸던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의 이적죄, 김용현의 이적죄를 맡고 있는 판사도 이정엽 판사인데, 이 이정엽 판사 역시 수원 브라더스입니다. 수원 브라더스가 제일 위협적인 이유는 이들이 조희대의 친위 부대와 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위 부대처럼 행동하고 있고 조희대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의 같은 한 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정엽 판사가 오늘까지도 김용현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론 짓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한 거죠. 내일 글쎄 발부가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지기현이가, 아니 조희대가 김용현을 석방해 주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석방을 시키라는 압력이 이정엽 판사한테 혹시 들어간 게 아닐까.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인 겁니다. 이에 앞서 사실 김용현은요, 지난 12월 13일에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기사 이거예요. 3시간 30분 동안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신문 공방이 오갔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의 추가 혐의, 이적죄 혐의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맞서서 김용현은 쪼개기 기소를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또 어거지를 부립니다. 쪼개기 기소는 글쎄 이거는 윤석열이가 잘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 보세요.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외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뇌물죄 혐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또 재판을 열어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2번 재판을 받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야말로 쪼개기 기소죠.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아니 하나만 기소하면 될 걸, 한꺼번에 다 기소하면 될 걸 쪼개서 동양대 것 따로, 부산 호텔 것 따로, 아들 것 따로 딱딱 따로 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만 받아도 될 재판을 여러 차례 나눠 받게 만들죠. 이게 쪼개기 기소입니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그 법카 사건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00몇만 원인가 된다는 법카 사건 중에서 10만 원어치를 따로 딱 떼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요. 나머지 90만 원 이거 가지고 또 추가 기소 또 하려고 그러고 있죠. 이게 쪼개기 기소예요. 하지만 김용현의 경우는 뭐다? 김용현이가 처음에 기소될 무렵에는 이적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 자체가 안 돼 있었어. 이게 이적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도 사실 논란거리였어요. 나중에 김용현이가 잡혀오고 재판받고 하는 중간에 이적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쪼개기 기소가 아니죠. 근데 하지만 김용현이 이게 쪼개기 기소라면서 항의를 합니다. 뭐 김용현 입장에서는 저것 말고는 다른 말 할 말도 없어. 자, 아무튼 지난 12월 13일에 심사가 있었어요. 자, 오늘이 며칠? 23일. 열흘이 지났네. 열흘이 지났으면 지금쯤 판단 결과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구속기간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오늘 12시가 지나갔으니까 2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다?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정현 판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정현 판사 당연히 잘못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지기현 때문이야.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지기현이가 재판을 하도 질질 끌다 보니까 이 이적죄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쯤 1심 선고가 나왔어야 정상이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탄핵당하고 1년쯤 지나서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서는 현재 1년이 다 됐는데 1심 선고조차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추가 구속영장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도 김용현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적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적죄, 대한민국을 군사상으로 아주 대한민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위험하게 만드는 군사상 정보를 적에게 넘겨준 거죠. 군사적인 행동을 적이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일반 이적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 무인기가 날아갔어. 그리고 그 무인기 때문에 전쟁이 날 뻔도 했어. 그걸 알면서 무인기를 보냈어요. 드러났잖아요. 심지어 그 무인기 불량이어가지고 북한 평양에 떨어져요. 북한 애들이 이 무인기를 수거해가지고 그 군사 퍼레이드에 꺼내 쓰면서 남한이 도발을 했다는 둥 아주 톡톡히 선전으로 써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크게 불리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죠.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 안 갈까요?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은 도망갈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사람이죠. 적을 이롭게 했다는 겁니다. 적을 이롭게 한 놈이 도망 안 가겠어? 그 도망가는 놈이야. 도주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죠. 따라서 이건 구속영장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거야.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러니까 담당 판사인 이정엽 판사가 이거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정엽 판사를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는 사실은 지기현이죠. 지기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얘가 끝없이 재판을 질질 끌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안달복달 할 이유가 없죠. 이 지기현이가 나쁜 게 뭐냐?
사실 지난 9월 달쯤에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가 나왔고 지기현이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기현이가 뭐라 그래? 12월까지 끝낼게요. 그리고 지금 내란 사건 지금 3개로 쪼개 있는데 하나로 병합할게요. 그래서 12월까지 끝내고 1월 달에는 선고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2월이 지금 다 갑니다만 아직도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윤석열 재판도 1월 넘길 것 같습니다. 김용현 재판 지금 뭐 증거조사 상당 부분을 털어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필요합니다. 1월 달에는 윤석열도 김용현도 재판이 안 끝날 가능성이 커요. 12월 달에 끝낸다며. 근데 1월 달에도 못 끝낸다? 그러면은 최종 선고는 언제? 3월 달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12월 달에까지 끝낸다며. 자, 지기현은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재판하겠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신속한 재판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있죠. 5월 달부터 신속한 재판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재판이 안 끝납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죠. 내란 사건입니다. 역적들이라고. 역적들을 재판하는 판사가 비실비실 웃고 있다? 역적들을 앞에다 놓고 판사가 굽실거리고 있다? 오히려 판사가 굽실거리고 있죠. 판사가 툭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고. 뭔데 이거?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 김용현이 혹여나 석방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견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김용현 쪽 변호인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립니까? 아니 감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감치 명령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자기가 무슨 큰 영웅이나 된 것처럼 유튜브 나와가지고 큰소리 뻑뻑 치고 오히려 감치 명령을 내린 판사를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이나 윤석열 변호인들이 기고만장하는 거지. 야, 지기현이가 우리 봐주더라. 그러니까 좀 더 개겨도 돼. 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전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다른 판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도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지금 이진관 판사 이 사람 눈치껏 하고 있다 윤석열 석방시켜 주려고 이러는지 김용현 석방시켜 주려고 이러는지 몰라요. 윤석열과 김용현의 추가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향후 내란 재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판사 이정엽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봐야겠죠. 이정엽 부장판사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닥 유명한 판사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 판사도 수원 브라더스예요. 1970년생이고요. 서울 건대부고를 나왔습니다. 건대부고가 아마 강남에 있죠 아마. 서울대 농대 출신이고요. 농대 출신으로는 특이하게 사법시험을 져서 사법연수원 33기가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지만 중앙지법보다는 북부지법이나 가정법원, 수원지법, 제주지법, 광주지법 등을 돌아다녔고요. 2022년에 수원지법으로 발령이 났다가 2025년에 중앙지법으로 옵니다. 2022년이면 윤석열이 집권하던 그 해죠. 그 해에 지방에서 수원으로 왔고 그리고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자 이번에는 수원에서 중앙으로 옮겨온 겁니다. 소위 말하는 수원 브라더스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하는 이 걱정이 그냥 기우에 그쳐야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걱정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나와야 될 판단이 아직 나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다가
발부를 할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윤석열 영장을 발부할 거면 김용현 영장을 추가 영장을 발부할 거면 일찌감치 하지 지금까지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건 뭘 말하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야. 정치적 상황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해필이면 딱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있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지금 왈가왈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며 국힘당 쪽에서는 지금 괜한 꼬투리를 잡아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환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 값이 오르는 거 요거를 꼬투리 삼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맹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정엽 판사 이런 사람들은 뭐 상황이 허용한다면 윤석열을 석방해 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안 온 것 같고 야 조금 더 기다려볼까 뭐 요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자, 이정엽 부장판사 글쎄 뭐 제가 하는 이 말이 단지 그냥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었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게 좀 그래요. 그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